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16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은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몸으로 찾아내세요. 넘어져도 절대 죽지 않으니 기꺼이 시행착오를 허락하세요. 이다지. 네, 감사 스마일이 가장 인생을 살면서 내 몸으로 익혔던 경험은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아시아경제에서 마포, 성동, 과천, 분당, 날벼락 15억 이하 아파트 이 대통령 발언에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통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한강벨트라든지 경기 과천과 분당 등 인기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금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추석 전에 규제를 갖다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석 전에 그래도 이 발표는 아마 좀 추석 이후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선호하는 한강벨트라든지 또 과천이라든지 분당 인기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실제 실거래가는 조금 늦게 올라오겠지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받은 글에 따르면 정말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제 또 제 친한 동생 집을 갖다가 얻어주려고 도래울이라든지 지축을 갖다 이렇게 돌았는데, 분위기가 확실히 9월 7일 발표 전보다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매도인분들도 지금 그렇게 급하게 가격을 갖다 이렇게 조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또 느낌도 받았고, 또 감사하게도 또 제가 집을 갖다 임장하러 다녔을 때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스마일이 고양시 덕양구 특히 삼성벨트에서 인지도가 높아졌구나 라는 것을 직접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빌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깨알같이 좀 홍보를 좀 드리면, 감사 스마일도 본업은 부동산 중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여건이 불비해서 아니면 내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집을 매도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감사 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 미소부동산에 물건을 좀 내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매수를 희망하시거나 아니면 또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내가 장기적으로 또 아파트라든지 또 선호하는 지역을 갖다 가고 싶은데 그런 방법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감사 스마일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게 되면 제가 언제든지 시간을 갖다가 비워놓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감사 스마일 찐팬이 되시게 되면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잘 활용하시면 좋다는 말씀을 조금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쉽게 돈 버는 것 같으면 너도 해서 돈 벌어라. 주식으로 쉽게 돈 버는 것 같으면 너도 해서 돈 벌어라. 코인으로 쉽게 돈 버는 것 같으면 너도 해서 돈 벌어라. 유튜버로 쉽게 돈 버는 것 같으면 너도 해서 돈 벌어라. 최근에 이제 유튜버를 그렇게 또 많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버로 돈 버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감사 스마일도 지금 5년 그리고 거의 아침 방송 4년 동안 아침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감사 스마일 유튜버로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유튜브로 이제 실제 벌어가는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모이면 커진다는 것을 감사 스마일이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감사 스마일이 구글 쪽으로 해가지고 달러를 갖다가 지금 모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 6일 아침 방송을 꾸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진짜 작은 소득이라도 만약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아침 방송을 꾸준하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 번다고 욕을 많이 해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현실에서 쉽게 벌 수 있는 불로소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고요. 다들 알고 계시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욕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쉽게 버는 돈은 없다.
하다못해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공부하지 않고 남들이 하니까 저 주식이 좋고 저 코인이 좋으니까 그냥 무작정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감자스마일이 이야기 드리면서, 만약에 내가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진짜 꾸준하게 주 6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주 한 차례만 방송을 갖다가 해서 꾸준하게만 업로드 한다고 하면 진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비중,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2019년도부터 2025년이에요. 보시면 2020년도와 2021년, 2022년도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23년, 24년, 2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까지만 지금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43.2%. 지금은 1주택자도 처분 조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2주택을 갖다가 갈아타기 위해서는 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면 물론 가능하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내 집 마련하기가 쉬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내 여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스님들 중에서도 고민이 되시겠지만, 저는 지금 고양시라든지 또 파주시라든지 또 운정 신도시 주변,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검단이라든지 청라라든지, 그리고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는 분명히 올라갈 여지가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기준으로 대한민국 12대 도시를 살펴봤더니 고양시가 인구 기준으로는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네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고양시에 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다 임차로만 거주하려고 하고 있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고양시에서는 안 하려고 많은 분들이 하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고양시가 앞으로 내년부터 GTX-A 포함해가지고 여러가지로, 지금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는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늦어도 27년, 정말 늦어진다고 하면 28년 안에는 일단 개통을 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남양주에서 고양까지, 또 경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2순환고속도로 사이로도 지금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10대 도시 안에서 진짜 6억대, 30평대가 6억대 있다, 5억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고양시에도 내년부터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금 이따가 제가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40 경기도 철도 계획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40년까지 이렇게 많은 지하철 GTX-A부터 GTX H까지 이렇게 들어오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철도 계획을 보면서, 지금 2025년도에 과연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냉정하게 지금 GTX-A 지금 현재는 1단계, 2단계만 개통을 했고 아직 3단계, 4단계, 5단계는 남아있지만, 내년에 삼성역 무정차로 해서 용인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동탄을 한 번에 내려가거나, 반대로 성남이나 용인이나 동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서울역이라든지 킨텍스까지 한 번에 오게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분명히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고, 2040년 앞으로 15년 후에 경기도, 서울은 아마 서울이 확장이 돼서 경기도를 포함해가지고 서울 이렇게 서울 특별, 초특별시로 해가지고 서울이 더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이제 이런 교통망이 더 확충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랑 서울 수도권에 모여 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서울 경기도 인구가 아마 3천만이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 특히 아직 관심 갖지 않고 있는 경기 북부에서 남양주 쪽, 그 다음에 구리라든지 다산 신도시,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고양시, 특히 덕양구, 그리고 검단 신도시 주변이라든지 마곡이라든지 인천공항, 김포공항, 또 서울 광화문이라든지 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또 2030년 전후로 해가지고 또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자리가 또 확충되게 되면 주변에 이제
주거로 해가지고 직주 근접을 갖다가 희망하시는 분들의 그런 주거를 갖다가 보는 그런 지역들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고양시 덕양구의 그런 시간도 올 거라는 확신에 찬 이야기를 제가 드리니까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빠르게는 2년, 조금 길게는 5년, 정말 더 길게는 10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가 되거나 내 집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시 아파트 가격 안 오르니까 감사스마일이 아침마다 방송을 해도 크게 영향을 갖다가 못 받고, 고양시 아파트는 뭐 오르긴 오르겠지만 많이 안 오를 거니까,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오르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제 생각은 분명히 내년 이맘때쯤 되게 되면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고양시 아파트가 될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지금 보니까 어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도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 3,400억이 또 넘어갔고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막진 않겠지만 주식시장 투자하기 전에 일단 먼저 돼야 될 거는 내 집 마련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대폭 상승시켰다. 그럼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빠숑님께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고시 관련해가지고 좋은 칼럼을 갖다가 기고를 해서 좀 살펴드리면, 2020년 3월 대비 무려 22.1%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가 이렇게 2020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21년보다 지금 보니까 2021년 9월보다 3.42 상승을 기록했고 2008년도 이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는 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일단 건축비 상승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건축비 급등의 핵심 원인은 자재비와 인건비의 동반 상승이고, 자재비 측면에서는 레미콘 가격이 15.2%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여러가지로 공급망이 교란되었고,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대외적인 요인,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라든지 안전기준 강화, 이런 여러가지 제도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인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화의 상충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금보다 공급을 강조하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LH 직접 시행을 통해서 공급 속도를 증대시키고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라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비 상승과 정부 정책과는 큰 부적인 모순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실제 시세와 차이가 크게 발생해서 주변 집값을 폭등시킨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지만, 건축비 상승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앞뒤가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LH가 지금 땅을 매각해서 그런 시세 차이를 가지고 지금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 나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지금 넘어가야 될 산들이라든지 숙제들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했다가 이런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LH를 직접 시행을 갖다가 하게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라고 지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5년 동안 거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건축비 상승이 되게 되면 신축 아파트 시장이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이제 8억 이하로는 나올 수가 없다. 정말 싸게 나와도 8억에서 9억 사이가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확장비라든지 이자 후불제라든지 옵션 들어가게 되면 9억이 아니라 이제 10억도 넘어갈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일산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일산의 민간 분양, 일반 분양을 타게 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최소 저는 10억이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킨텍스 원시티 12억, 13억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축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더운에 있는 아파트가 10억에서 11억, 12억을 하고 있는데 비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6억에서 9억 사이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앞으로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도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
펼쳐진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서울 아파트값 84 기준으로는 10억 이하로 지금 분양가가 나올 수도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 건축비 상승은 신축과 기존 주택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건 불명하고,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공급 감소로 인해서 수급 불균형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만약 신축만 기다리지 마시고 준신축 내는 또 20년 이내 10년 이내 아파트를 갖다가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장만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름다운 내 집 갚기에 파주 운정 아파트값 안 오르니까 신났지라는 약간 약 올리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드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송도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운정, 그리고 이런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감사스마일도 예상했던 것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제가 살펴드리면 뭐 파주 아파트값 안 오르니까 신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파주망에 내 기억에 4명 있다고 하는데, 여튼 생각과 판단은 자유지만 일단 이분들이 부정적인 글을 올리고 모든 글마다 출연해서 댓글 달고 파주방을 도배하니까 파주방의 주력이 되고 악화가 양화를 갖다 구축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송도 일산 운정아파트 가격이 신기할 정도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그 본질 가치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서울 경기라든지 다른 곳들 상승할 때 유난히 과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지 못한다. 30억 원에서 40억 원대 이상에서부터 출발한 상승이 20억 원대를 거쳐가지고 10억 원대까지 왔는데, 오히려 지금 10억 원 이하에는 아직 오지 않고 있다. 정말 안타까웠지만 이런 게 지금 현재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영향은 10억 이하대까지 안 올 수가 없고 조금 늦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10억 이하를 갖다 생각을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아래 이제 광장동님께서 글을 갖다 기고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수도권 전역의 상승 속의 지도상의 왼편에 있는 일산, 파주, 인천, 시흥 등의 서부라인에서 유독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는 파주를 비롯한 서부라인의 최대 공급 지역인 인천의 누적 입주 물량 때문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인천이 지금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서울처럼 적정 수요량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올해 하반기를 끝으로 전세가 상승이 시작되고 서부라인 전반의 상승 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지금부터 올해 연말 정도까지가 서부 상급지에 서북부의 또 그런 진입 타이밍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가 지금이 타이밍이고, 제가 봤을 때 올 초보다 작년보다 많은 가격이 오르진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도래울이라든지 지축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삼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몇 개월 전에 봤던 가격이 7억이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제 한 8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주저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진짜 내 집을 장만해서 지금보다 조금 편하게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2년에서 4년 정도를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이사 걱정 없이 내 자녀를 양육하고 그냥 나는 내 집주 근접 가능한 그런 곳으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시면, 저는 오히려 지금 9억 이하, 만약에 내가 10억이 넘게, 만약 20억이 넘을 수 있는 그런 자금 여력이 되신다고 하시면 당연히 그런 뭐 서울에 한강벨트로 가는 게 맞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하시면 오히려 저는 10억 이하의 그런 아파트를 지금 관심 갖고 들어가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제가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진보정권 집권 때는 항상 집값이 올랐다. 제가 7월 21일 날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 지금 만약에 지금보다 내후년에 집값이 더 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가 아니고 인구 구조 변화로 실제 총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세대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서울 사람들이 서울의 비싼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근처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서울을 갖다가 매수를 안 하고 그냥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전세나 월세 살면서 서울 진입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계속적으로 서울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지방 모두의 입주 물량이 최저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오히려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저는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 한 1년, 2년 정도를 갖다가 그냥 전세나 월세 살고 있으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와 닿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진짜 당연한 양극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초양극화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또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마포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성동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강동 아니면 서울 전역이 만약에 묶인다라고 하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과 그리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경기도 F4 포함해서 서울과 맞붙어 있는 남양주라든지 뭐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그리고 경기도 외곽까지도 이런 것들은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이런 풍선 효과는 아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지속되기 전에 의사결정을 조금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 여건에 맞춰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조언드리면서 추석 명절 전에 정말 계약만이라도 하실 것을 감자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